자, 모든 웹 프로그램은요,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일단 목록 페이지가 존재를 해요. 검색을 동반하죠. 자, 여기서는 이 목록 페이지의 이름을 index.html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가 존재해요. 상세 페이지는 view.html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를 위한 페이지가 있어야 되죠. 추가 페이지는 add.html로 정했고요. 수정 페이지가 있어야죠. 수정은 edit.html로 정했어요. 삭제는 따로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목록에서 상세로 넘어갈 때 id 값이 쿼리 스트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어떤 항목을 상세로 읽을지를 보여주죠. 보통 목록을 클릭하면 상세로 넘어가죠. 그때 내가 보고 싶은 항목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추가 페이지로 넘어갈 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수정 페이지로 넘어갈 때도 어떤 대상을 수정할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id 값이 넘어가요. 보통은 상세 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이 들어가죠. 상세에서 수정으로 갈 때도 어떤 대상을 볼지 id 값이 넘어가요. 자, 이게 HTML 간의 페이지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백엔드랑 이제 AJAX 연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엔드랑 AJAX 연동을 할 때는 get 방식으로 연동을 하고요. 상세 페이지에서도 내가 보고자 하는 항목을 백엔드와 연동을 해야 되니까 get 방식으로 연동을 합니다. 추가 페이지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연동을 하고요. 수정 페이지 처음에 들어가면은 기존에 저장돼 있던 게 세팅돼 있죠. 회원 정보 수정 생각해봐요. 내가 가입했던 정보가 입력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백엔드한테 현재 저장돼 있는 내용을 get 방식으로 먼저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put 방식으로 다시 보내야 돼요. 삭제 버튼, 리뷰 글 같은 경우는 삭제 버튼이 목록에 바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목록에서 직접 삭제할 때는 여기서 딜리트 방식도 같이 구현을 하고요. 상세 페이지에서 삭제할 때도 딜리트 방식을 같이 구현을 합니다. 딜리트.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나면 보통 게시판 같은 데서 글을 작성하고 나면은 상세 페이지로 도망가요. 쇼핑몰에서 뭔가 결제를 하면은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페이지로 넘어가요. 왜냐면은 추가 페이지에 포스트나 풋 방식으로 수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은 중복 처리가 돼버리거든요. 쇼핑몰에서 결제 페이지에서 내가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그게 주문서 페이지로 안 넘어가. 왜 안 되지? 하면서 여러 번 눌렀어. 그럼 중복 결제되는 거지. 나야 땡큐지. 데이터가 입력이나 수정이 되는 경우는 처리가 끝나면 냅다 상세 페이지로 도망가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 때 뭐가 있어야 되죠? id 값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도 id 값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웹 프로그램의 한 사이클이에요. 보통 이제 실무자 기준으로 이 정도의 사이클을 반나절 내지는 하루 정도면 완성을 해요. 자, 작업 순서는 이제 목록을 먼저 만들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첫 페이지니까. 그 다음에 상세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추가를 만들 거고 수정을 만들 거예요. 왜냐면 수정이 할 게 많잖아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진짜 중요한 그림이에요. 왜냐면 이 방식이 스프링도 똑같거든. 모든 프로그램은 여기서 안 벗어나요. 자, 지웁니다. 자, 먼저 index.html입니다. 자, 헤더, 푸터 가볍게 넣었고요. 섹션 쪽에 일단 추가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링크 걸었고요. 그리고 테이블 태그 걸었어요. 자, 콜 그룹이라는 태그는 제가 처음 소개한 것 같은데 콜 그룹으로 자꾸 콜을 넣어요. 이게 뭐냐면은 각각의 칸의 넓이를 결정해줘요. 근데 잘 안 써요. 왜냐면 CSS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리고 리스트 바디에 AJAX로 조회한 목록이 출력될 거고요. SF 폴더 안에 JS 폴더와 CSS 폴더가 있는데 먼저 JS 폴더는 21단원에서 만든 UT-래퍼 그냥 그대로 복사해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지금 와서 실습하지 마세요.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기서 요 get 쿼리 요거 쓸 거예요. 자, CSS는 이제 모든 페이지가 하나를 이제 공유하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컨테이너라는 클래스 안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바디에 패딩 마진 없애고 컨테이너 상하 패딩 0, 좌우 패딩 상하 패딩 20, 좌우 패딩 0, 넓이 640에 가운데 정렬. 헤더 안에는 그냥 글자 색깔이랑 폰트 사이즈만 잡아줬고요. 이 정도로. 지금 640으로 가운데 정렬한 거죠. 푸터 쪽도 어드레스 태그 넣었는데 디스플레이 블록 걸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글자 크기, 글자 색상. 그냥 적당히 구색 잡기로 꾸며만 좋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 섹션 영역이요. 요 영역만 계속 바꿔가면서 그 목록 읽기, 쓰기, 수정, 삭제 이것들을 다 구현을 할 거예요. 일단은 섹션 쪽에서 마진 보통 20픽셀 푸터랑 조금 떨어지게 해놨고요. 자, 목록 페이지에 제가 아까 테이블 넣어놨죠? 점 테이블 클래스. 이 테이블에 대해서 넓이 100%. 근데 컨테이너 안에서 100%니까 결국 640밖에 안 될 거고요. 상단 테두리 그리고 보더 컬랩스를 이거 안 주면은 테이블 간의 간격이 두 겹으로 나와서 안 이뻤었어요. 이걸 안 주면은 여기 테이블 간의 셀 간격이 보시면은 약간 좀 떨어지죠. 왜냐면 테이블 간격이 두 겹으로 나와서 그래요. 얘를 주면은 그 간격이 없어지고 딱 달라붙는 거죠. 자, 테이블 안에 글자 크기 14, TDTH, 테두리,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 테두리 다 그려주고 왼쪽 테두리를 1픽셀로 다 걷어요. 이렇게 왼쪽을. 그럼 얘는 오른쪽에 비어있겠죠.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거를 열어주려고 퍼스트 차일드한테 보더 레프트를 없앴어요. 링크는 좌우 마진 5픽셀 잡아줬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인덱스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큐시에는 여러분들이 CSS 실습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각각 어떤 페이지에서 쓰이는 CSS인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목록 쪽만 할 거예요. include.js는 안 쓰는 파일이니까 얘는 안 빼셔도 되고요. 빼야 됩니다. 안 빠졌네.
자, 엑시오스 가져오고 유틸헬퍼 가져왔고요. 자, id가 리스트 바디인 요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AJAX 조회 결과를 출력해 줄 거예요. 자, 이 코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실습을 했었어요. 페이지 열리자마자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즉시 실행함수 넣고요. 전체적인 코드 분량을 감안해서 로딩바는 다 뺐습니다. 로딩바 CSS 없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로딩바 띄우는 거 없고요. 로딩바를 안 띄웠으니까 다들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파이널리 블럭도 뺐어요. 분량이 너무 길어질까봐. 그리고 캐치 블록에서 에러 처리하는 것도 다시 간단하게 수정했어요. 제대로 할 거면은 캐치 블록의 에러 메시지는 오전까지 했었던 그 긴 코드 있죠. 그걸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디파트먼트 가져와서 잘 가져왔는지 로그에 출력해보고, 그럼 밑에 코딩하기 전에 이거 먼저 꼭 확인하세요. 잘 가져왔으면은 response.data로 반복 돌면 되는데, 여기서 처리하는 게 이거죠. 자, 전체적으로 배열이니까 배열, 이게 response.data 반복 돌리면서 V. 그럼 요거 하나가 V다. 얘를 출력하기 위해서 tr 태그 생성해서 아까 리스트 바디에 일단 넣어요. 그리고 td 태그 생성하고요. 첫 번째 td는 일련 번호 넣어줬고요. 다시 td1을 tr에다 넣어줘요. 자, 두 번째 칸 td라는 또 만들어요. 보통 제목은 클릭하죠. 그러니까 링크를 하나 만든 다음에 href 속성으로, 이게 중요해. view.html로 넘어가는데 이때 요 일련 번호를 쿼리 스트링으로 넘겨줘야 돼요. 웹페이지는 HTML에서 다른 HTML로 넘어갈 때 변수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 페이지에서 관리하던 변수를 다른 페이지까지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쿼리 스트링이 됐건 뭐가 됐건 계속해서 변수를 넘겨줘야 돼요.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 변수가 유실되면은 이거 어디서 빠졌지 찾느라고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이 링크에다가 v.name을 inner html로 넣어주고요. A 태그 안에 학과 이름 넣었고요. 요 A 태그를 다시 td2에 넣었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 td2는 아까 tr에다 미리 넣어놨으니까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td 하나 또 만들고 v.log 위치 정보를 출력해서 다시 조립을 해주고요. 네 번째 칸에 td 하나 더 만듭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정하고 삭제 버튼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정 삭제 버튼 들어갈 건데, 수정도 edit.html로 넘어가기 위한 링크를 만드는데 이때도 어떤 항목을 수정할지를 알려줘야 돼. 이거 유실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삭제는 여기서 바로 지울 겁니다. A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href는 샵. A의 href는 샵.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 id를 넣어요. 데이터 id라는 속성으로 v.id 값을 넣어줘요. 데이터셋에 dname을 넣어줘. 데이터
dname이라는 속성으로 학과 이름을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안에 삭제라고 입력하고 클래스로 btn delete라고 넣어줘요. 다소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3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걸어요. 삭제 버튼이니까 사용자가 이걸 누르면 데이터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백엔드한테 지워주세요라고 부탁해야 되니까 async 걸었고요. ajax 걸어야 되니까. 사용자가 목록이 출력된과 동시에 이걸 바로 클릭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걸 클릭할 수도 있고 한참 있다 클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즉시 실행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클릭했을 때 변수를 뽑아오기 위해서 아까 클릭된 항목 각각의 데이터셋으로 일련 번호와 학과 이름을 숨겨놨죠. 여기 삭제 링크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아이디와 데이터 dname을 숨겨놨다고요. 이걸 클릭하면은 다시 이 값들을 뽑아오는 거예요. 클릭된 항목에 대해서. 아이디와 dname을 뽑아와서 학과 이름을 숨겨놓은 이유는 정말 무슨 학과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학과 이름을 넣어주려고요. 자, 삭제는 axios.delete 하면서 삭제할 학과 번호를 패스 파라미터로 넘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럿으로 삭제되었습니다라고 하고요. current, 클릭된 자신으로부터, 지금 여기서 current는 뭐예요? 삭제 링크지. 삭제 링크로부터 closest, tr을 찾을 때까지 분모를 타고 올라가. 그럼 한 줄이죠? 이 한 줄을 remove, 날려버려. 그러면 화면상에서도 한 줄이 지워지겠죠. 백엔드에서 삭제된다 그래서 화면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화면에서 삭제하는 것도 따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출력되는 링크에 이렇게 일련 번호가 맞게 들어있는지,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202라고 들어있는 거, 수정 링크에 대해서도 일련 번호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삭제 버튼엔 변수 잘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냥 브라우저로 여기 눈으로 봤을 때 잘 나오네? 이게 아니에요. 다른 페이지에 넘겨질 정보들이 잘 숨겨져 있는지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 실습 단계에서는 다른 파일은 실습하기 전일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파일 이렇게 딴 데로 옮기면 여러분들은 index.html만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상세를 클릭하면 당연히 페이지 못 찾겠죠. 자,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링크를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에서 어떤 데이터를 식별할지, 이 정보가 잘 넘어오는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여기가 안 들어오면은 잘못 만든 거야. 그래서 아무리 페이지가 없다 그래도 링크 몇 개는 직접 클릭을 해봐야 되고요. 수정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항목을 수정할지 번호가 잘 넘어가는지 보셔야 돼요. 삭제는 당연히 잘 지워지는지 봐야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먼저 구현 진행하시면 돼요. 인덱스 페이지에서요, 이제 학과 이름을 클릭하면은 view.html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view.html로 넘어오면은 여기 똑같이 헤더, 부터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출력될 부분 조금씩 만들어 놓고
화면 오케이. 제목을 클릭하고 왔을 때 이렇게 ID 값이 넘어와야 되고 헤더 부터는 당연히 붙는 거고요.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섹션 태그 안에서 이제 내용을 출력할 영역 적당히 잡아주고 화면 이동을 위한 링크를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view.html에서 아까랑 똑같은 CSS 파일 걸었고요. 일단 요만큼은 그냥 기본 코드 가져오시면 돼요. 아까 했었던 거. 그리고 섹션 안에서만 수정할 거예요. 섹션 안에서 이제 학과 번호 출력할 곳, 학과 이름 출력할 곳, 학과 위치 출력할 곳. 목록 보기는 index.html로 링크 걸면 되죠. 근데 수정하고 삭제하기는 아직 링크 주소를 안 잡아줬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스타일은 여기 상세 보기에서 DT하고 DD 쪽 적당히 글자 크기 여백 같은 거 좀 잡아준 겁니다. 특이사항 없어요. 자, utilhelper를 먼저 가져온 다음에 AJAX로 화면에 출력할 내용을 백엔드한테 받아와야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즉시 실행 함수를 먼저 가동을 시키고요. 이 안에서 utilhelper를 사용해서 get 쿼리를 받아와요. 물음표에 있는 변수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console.log에서 이 파람스가 잘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id가 10이라고 값이 넘어온 거예요. 이게 있어야 백엔드한테 102번 데이터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자, 201번 데이터를 클릭하면은 파람스를 201이라고 받아와야 돼요. 이게 있어야 백엔드한테 201번 데이터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고요. 자, 요 파람스가 찍히는 거 확인되면 만약에 파람스 값이 없으면 백엔드한테 데이터 요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과 번호가 없습니다라고 표시하고 전 페이지로 도망가야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ID 값이 만약에 안 들어왔어. 학과 번호가 없습니다 하고 전 페이지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만약에 view.html 주소를 직접 입력했다. 그러면 학과 번호가 없습니다 표시하고 히스토리 백이니까 전 페이지로 도망가는 거죠. 요 if문을 통과했다면은 params.id가 정상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params.id를 URL에 붙여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럼 201이라고 붙어 가면은 백엔드한테 데이터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적당한 데다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자, 데이터 잘 받아온 거 확인되면은 id, dname, log이라는 곳에다가 값 하나씩 찍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클릭했을 때 정보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하기, 삭제하기에 대한 링크가 샵으로 돼 있었죠. 현재 수정하기, 삭제하기 눌러봐야 작동을 안 해요. 왜냐면은 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일련 번호 201이라고 하는 값은 요 변수를 확인한 다음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확인해야 id는 201이라고 값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TML에서는 링크를 걸 수가 없는 거야. 실행 순서가 HTML이 먼저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CSS가 디자인을 잡고 자바스크립트가 나중에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알 수 있는 변수를 HTML에 미리 넣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삭제 버튼의 href 주소를 여기서 걸어줘야죠. 쿼리 스트링으로 넘어온 id 값이나 백엔드한테 받은 response.data.id랑 똑같은 값이죠, 어차피. 자, 여기 201번이라고 파라미터 보낸 거나 여기에 딸려오는 요 id 값이랑 똑같은 값이니까 여기서는 아무거나 변수를 걸어줘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하기에 대해서도 링크 주소가 잘 달려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요거 파라미터 날아가면은 대형사고예요. 이거 어디부터 유실됐는지 찾으려면 진짜 심하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삭제 버튼. btn 딜리트를 가져온 다음에 아까처럼 데이터셋 아이디랑 데이터셋 디네임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삭제 버튼 클릭했을 때의 삭제 처리 이벤트는 이미 목록에서 구현을 해놨죠. 그때랑 클래스 이름 똑같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삭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커런트 셋하게 가져오고 삭제 버튼에 데이터 아이디랑 데이터 디네임 요 변수들을 삭제 링크에다 숨겨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숨겨놨던 변수 값을 다시 뽑아와요. 그러면은 뭐 201 전자공학과 이렇게 학과 이름이 변수로 받아오겠죠. 이걸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axios.delete로 삭제 요청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백엔드가 데이터를 삭제했다라고 하면 이 페이지에 보여지는 콘텐츠가 삭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window.location 페이지 이동 index.html로 도망갑니다. 원래는 여기서 alert 함수를 먼저 보여줘서 삭제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 창 보여준 다음에 페이지 이동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라이브 서버에서만 얘가 alert 함수가 로케이션 직전에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주석으로 막았어요. 자, 그래서 삭제하기 누르면 일단 수정하기 누르면 edit.html로 넘어가고요. id 값 그대로 유지되고요. 삭제하기 누르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봐서 삭제하고서 전 페이지로 목록 페이지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dd.html이에요. 헤더 푸터는 똑같이 있고요. 폼 태그 부분, 폼을 구성했어요. 여기에 폼 그룹이라는 거 만들어서 라벨 태그 집어넣고 그 뒤에 인풋 태그를 갖는 div 넣습니다. 학과 위치를 위한 것도 넣고요. 저장하기, 다시 작성 버튼 넣고요. 여기에 대한 CSS도 여기 폼 그룹 안에 적당히 준비해 놨습니다. CSS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학과 추가는 클릭하면 처음에 그냥 이렇게 빈 폼만 나옵니다. 새로 등록하는 거니까 뭐가 입력되어 있을 리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서브 및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여기도 include.js는 필요 없어요. 서브 및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2.prevent default 걸고 입력값을 받아와요. 원래대로 하면은 백엔드한테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입력된 내용이 적절한지를 먼저 검사를 해야 돼요. 유효성 검사. 여기선 생략했어요. axios.post 라고 하면서 파라미터를 보내는데 get 같은 경우는 get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보낼 때는 axios.get이라고 하면 여기에 params 라고 하고서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post put delete는 params 없이 다이렉트로 들어가요. 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새롭게 저장하는 거니까 포스트였죠. 저장할 때는 일련 번호를 제외한 변수만 전달합니다. 모든 백엔드가 데이터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 값은 자동으로 생성을 해요. 지들이 알아서. 이걸 프론트엔드에서 맨날 그거 만들어내겠다고 끙끙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면 아까 우리 페이지 플로우 그렸을 때
저장을 하고 나면은 저장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상세 페이지는 동작하려면 ID 값 있어야 되잖아요.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ID 값이 없고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랬죠. 자, 백엔드한테 받아온 결과값을 출력해 볼게요. 저장하고서. 라이브 서버가 자동으로 지금 페이지 새로 고침시키고 있네. 네. 자, 지금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썬더 클라이언트로 다시 해볼게요. 자, 포스트 방식으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해주세요 라고 보낼 거예요. 그러면 백엔드가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일련 번호를 생성을 하죠. 이게 백엔드가 돌려주는 결과값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장할 때 우리가 백엔드한테 일련 번호를 안 보냈지만 백엔드가 되돌려주는 리스폰스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즉 일련 번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205라고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백엔드한테 되돌려받은 response.data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view.html로 가면서 response.data.id를 get 파라미터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저장하면 이 데이터를 저장 결과를 열람하기 위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모든 작성 페이지는 작성하고 나면 얼른 결과 페이지로 도망가야 돼요. 자, 마지막 수정이에요. 자, 이쯤 되면 이제 계속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기 시작을 해요. 양에 너무 쫄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수정 페이지는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건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일련 번호값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생김새는 작성 페이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회원가입 페이지랑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웬만해서 차이 없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HTML은 그냥 복사하시면 되고요. CSS는 공유할 거예요. 그러니까 add.html에서 작성한 CSS를 edit.html에서 같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요 id 값을 받아서 백엔드한테 가요. 그래갖고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받아와갖고 여기에다 채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util_, 요거는 상세 페이지랑 코드가 똑같습니다. 여기는요. util_getQuery라고 해서 가져오고요. id가 없으면 뒤로 튕기고. 그 다음에 백엔드한테 요 id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출력해봤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input 태그에 value로 넣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새로 고침했을 때 101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백엔드한테 받아서 여기 뿌려주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작성 페이지와 수정 페이지의 차이가 뭐냐? 수정하기 버튼에 대한 서브 및 이벤트가 발생하면 폼 태그 안에 있는 애들을 긁어 모아서 백엔드한테 쏜다 그랬죠. 그러면은
컴퓨터공학과 1호가는 수정을 하는데 어떤 학과인데? 몇 번 학과를 이렇게 고쳐? 학과에 일련 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학과 일련 번호를 같이 넣어놔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 자바스크립트 코드 보시면은 샵 id에다가 학과 번호를 밸류를 넣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정보가 완성돼야 101번 학과의 데이터를 이렇게 고쳐주세요가 성립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디자인에다가 이거를 노출시키기는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노출시켜버리면 이게 된다니까? 자, 전자공학과를 고치러 왔는데 전자공학과 수정하기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자가 100일이라고 고쳐버리면 컴퓨터공학과 정보를 고칠 수 있게 돼. 나는 사이트에서 내 회원 정보 수정하기를 들어갔는데 이것만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사람 회원 정보를 건드릴 수 있다고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백엔드한테 보내야 되는데 사용자가 맘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input 타입. 자, 기억나세요? 히든. HTML 할 때 했었어요. 백엔드가 등장할 때까지는 쓸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정보를 숨겨놓습니다. 그럼 사용자한테는 이것만 노출되지만 개발자 도구로 여기 찍어보면은 input 타입 히든으로 201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값을 같이 전달해야 돼요. 자, 수정 페이지의 하이라이트는 input 타입 히든의 존재예요. 자, 그럼 이제 수정 이벤트 발생하면요. 서브밋 이벤트 발생하면은 2.프리벤트 디폴트 걸고 입력 값들 싹 가져옵니다. 유효성 검사 진행하고요. 자, 이 중에서 일련 번호 201이라는 값은 주소에다 붙여주고 나머지는 파라미터 붙여서 풋 하면은 수정이 되는 거죠. 수정한 이후에도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수정된 다음에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수정하기 여러 번 누를 수 있으니까. 전자공학과 1, 2, 3, 3호관 1, 2, 3 이렇게 수정하기 누르면 저장을 안 했네. 전자공학과 1, 2, 3, 3호관 1, 2, 3 수정하기 누르면 수정되고 이미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데이터를 백엔드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백날 새로 고치면 데이터가 계속 유지돼요. 왜냐면 백엔드가 데이터를 저장을 실제로 한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은 이거 CRUD가 다거든요, 진짜. CRUD가 거의 9할 이상 차지해요, 프론트엔드 개발은. CSS 짜고 플러그인 갖다 붙여서 화려하게 이미지 스럭스럭 왔다. 그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이 아니야. 그건 퍼블리싱 디자인이에요. 프론트엔드 개발의 꽃은 AJAX야. 근데 진도 자체가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해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이후에 자매품 프로페서, 자매품 스튜던트. 뉴스부터는 안 하셔도 돼요. 타이타닉은 이건 데이터가 너무 길어서 로딩 속도도 좀 길어. 이건 리액트 가서 할 거니까 프로페서와 스튜던트에 대해서 똑같이 한 사이클을 돌려보세요. 만약에 토요일날 시작을 한다. 일단은 복습 겸 디파트먼트를 했는데 토요일 하루 종일 걸렸다. 오케이. 그럼 다음 날은 최소한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 정도는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그날은 그날 회사 야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파트먼트 프로페서 스튜던트는요. 나중에 우리가 스프링을 할 때 오늘은 라이브 서버를 썼지만
스프링에서는 오늘 라이브 서버를 대체하고 스프링으로 실제 백엔드를 구현을 할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럼 이제 수업이 계속 이어지겠죠.